안녕하세요. 식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료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정성을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헤빗스쿨이라는 습관학교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200여 분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하면 제일 큰 특징이 기온이겠죠.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덥고 힘들고 땀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사실 땀이 많이 난다는 거는 탈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탈수가 우리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초여름이니까 6월이니까 마라톤 대회들이 꽤 많아요, 서울에. 그래서 한강변 마라톤 대회 하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여의도라 그랬잖아요. 여의도에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시작점이거나 끝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라톤 운동하다가 쓰러지시거나 아니면은 다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이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뇌경색이나 아니면은 실신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 굉장히 급격한 온도 차이와 그다음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이 탈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몸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려면 혈장량이라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약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중에서 5리터가 혈액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혈액이 조금만 몸에서 땀이나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보충을 못 해주면 그러면 혈액이 조금씩 끈적끈적해집니다. 그게 이제 혈액의 점도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가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고혈당 같은 상황이나 고혈당도 탈수에 의한 거긴 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혈액이 어떤 점성이 있는 물엿 같은 그런 상태처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말초에 있는 혈관들은 당연히 쉽게 막힐 수가 있고 큰 혈관도 막힐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막히는 질환이 심근경색, 뇌경색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탈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온 조절, 우리가 체온을 조절을 하는 방법이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을 하는 게 있지만은 그다음 또 시원하게 한다고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을 틀거나 해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높아져 있던 체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또 낮아지고 하면서 중심 체온은 잘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피부에 있는 혈관들도 급격하게 확장을 하거나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생기는 혈관의 부담들, 이런 게 혈관에 있는 혈전, 피떡들을 만들거나 혈관에 있는 작은 상처들이 생기게 만들어서 혈전이 막히게 되는 그런 위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뇌경색, 뇌출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졸중이 여름에도 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름에도 있지만 사실 겨울,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또 있습니다. 일교차가 늘어나는 시간, 3한 4온 시기라고 하죠. 이런 초봄 때에도 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막히는데요. 같은 이유로 이 여름에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탈수가 되면서 온도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몸의 환경, 샤워를 하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이런 걸 하면서 혈관이 막히기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서의 특징에 의한 뇌졸중이 증가하는 이유, 혈장량이 줄어들면서 탈수가 된다. 요거를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배출도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를 마시게 되는데요. 사실 음료수는 몸에서 물을 빼앗아가는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료수를 먹어도 소변 색깔이 옅어지지가 않고 진해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몸에서 당이 들어가고 나면 음료수가 우리가 당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당이 들어가 있는 거를 먹으면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혈장에 당분이 늘어나면서 몸에 물을 많이 움켜쥐었다가 더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먹는 만큼 많이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탈수를 더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피라든지 커피에는 카페인 이런 성분들이 교감신경 광항균을 일으켜가지고 탈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술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맥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몸에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거나 아니면 물 아니면은 뭐 차라든지 이런 당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걸 마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수가 예방됐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소변 색깔을 보면 됩니다. 소변 색깔이 짙지 않고 옅은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좋은 색깔입니다. 물론 뭐 비타민 C나 이런 거를 먹은 경우에는 더 좀 약간 밝은 노란빛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제외로 하고 물을 마셨을 때 소변 색깔이 옅어질수록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병적으로 소변이 많이 나오는 그런 요붕증이나 이런 질환에서는 조금 예외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변을 충분히 보면서 옅은 색으로 가까워질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추운 환경에 있다, 더운 환경에 있다 이렇게 온도가 많이 급격하게 바뀌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거나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어컨을 우리가 쉽게 쓰다 보니까 실내 온도를 막 23도, 22도 이렇게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혈관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바깥으로 나가면 또 확 하고 더운 바람을 쐬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뭐 24도 이상, 26도 정도로 맞춰서 우리 체온이 너무 바깥에 30도랑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얼음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사실은 체온을 급격하게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바깥에서 더운 데서 얼음 음료를 마시는 건 문제가 될 건 없죠. 더운 환경에서 마시는 거니까. 하지만 에어컨 바람 센 데서 얼죽아식으로 추운 환경에서 얼음을 마시는 거는 체온을 더 많이 낮추기 때문에 그러면 혈관 반응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음료를 마시려면 더운 데에서만 마시고 이 시원한 실내 환경에서는 얼음 음료를 좀 피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유로 아침에 탈수 방지를 위해서 물을 2잔을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에도 냉장고 물보다는 정수물, 상온에서 있었던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이 합쳐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뇌출혈 증상과 뇌경색 증상을 다 알아야 되는데요. 뇌출혈과 뇌졸중이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건데 뇌출혈과 뇌경색이 비슷한 증상은 뭐냐면 70%는 반신마비, 오른쪽 마비나 왼쪽 마비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쪽 편마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반신마비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반신마비 이런 게 아니고 오른쪽 반신마비, 왼쪽 반신마비 이런 게 나타났다. 아니면은 15%의 확률로 발음 장애나 언어 장애나 안면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이렇게 찡그려봤는데 한쪽이 안 찡그려지고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말초신경성 구안화사라고도 표현하는 안면신경 마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쪽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한쪽 신경의 마비다 이러면은 그때는 뇌경색 확인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음할 때 잘 안 되거나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 예를 들면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환자 물어보면 하요 이렇게 혀도 잘 안 움직이고 입술도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발음 장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발음 장애나 언어 장애가 왔을 때에도 뇌경색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3시간 이내에 빠르게 응급실에 와가지고 뇌경색 여부, 뇌출혈 여부를 확인을 하고 요거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뇌출혈이면 혈압을 낮춰주든지 해서 악화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3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뇌출혈에서만 특징적인, 뇌경색에서만 특징적인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심한 두통이 일어나는 그런 뇌졸중이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번개가 치는 듯한 두통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망치로 머리를 친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심한 두통인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머리 가장 안쪽에 있는 혈관이 펑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한 분의 이 혈관 꽈리를 진단을 해서 신경외과 진료를 의뢰를 한 게 있는데요. 이 혈관 꽈리라는 거는 혈관이 압력을 받다 보면 우리 자전거 타이어 혹시 보셨으면 옛날 타이어 보면 바깥에가 이렇게 좀 돌 밟아서 찢어지면 안쪽에 있는 타이어가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나 이런 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자전거 타이어나 이런 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혈관 꽈리와 굉장히 비슷한 기전이에요. 바깥에 혈관이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 있는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혈관에 압력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 이 혈관 꽈리가 점점 커져요. 7mm 이상부터는 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코일을 넣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되고 그냥 커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2cm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뇌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치료를 해줍니다. 17시간 걸리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이런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이 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급격한 두통을 겪으면서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지게
쓰러지게 되고 구토를 하면서 경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두통이 있거나 자주 어지럽거나 하신 분들은 머리 혈관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출혈성 뇌졸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고혈압성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도 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반신마비나 이런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뇌경색 중에서는 드문데 뇌출혈 중에서는 의식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두통 말고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뇌출혈이 생겨서 양이 늘어나면 뇌의 반대쪽까지 밀면서 뇌관까지 밀게 되면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완전히 응급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서 CT를 찍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상, 한쪽 팔다리 마비나 아니면 이런 안면 마비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사라졌을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시 있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 한쪽이 허혈이 왔다가 다시 개통이 된 거죠, 저절로.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와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하든지, 만약에 입원 치료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을 쓰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응급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주일 이내에 이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50%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 한쪽 팔다리 마비가 왔다가 풀렸다 그러면 즉시 진료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두통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뇌혈관 질환에 의한 두통, 그중에서 특히 뇌혈관 꽈리에 의한 두통과 사실 잘 감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한국인 기준의 통계에 보면 80%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두통은 한 번씩은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렸다가 약간 바이러스성 뇌염이 오면서 두통이 왔다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머리 부딪히는 거는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편두통이라든지 뭐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두통 양상들이 있거든요. 근육의 두통, 그다음에 혈관의 두통, 이런 것들이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사실 뇌 실질 자체, 이 신경 조직 자체는 두통이 없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 안에 출혈이 생겨도 아프지가 않아요. 막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혈관이 자극을 받거나 뇌막이 자극을 받아야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통은 별빛이 보인다든지 번쩍이는 그런 두통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급격하게 심한 두통, 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이 없는 두통인 경우가 이런 혈관 두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터진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극심한 두통, 뭐 번개가 쳤다든지 뭐 망치로 내리쳤다든지 이런 두통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전에라도 눈앞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없는 두통이다, 이러면 혈관성 두통을 생각을 해야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편두통 자체도 눈앞이 번쩍이는 증상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일반 두통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결론은 진통제를 복용해도 호전이 없는 두통이면 머리 혈관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라. 신경과 내지는 신경외과 가가지고 CT 중에서 조영제 CT 내지는 MRI 중에서 MRA라는 검사를 해봐야 혈관의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